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제가 작년에 2024년 출산 혜택들에 대한 영상을 제작했었는데요. 오늘은 출산 혜택들 중에 다시 추가할 내용들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부에선 2023년 저출산 대책계획으로 여러 출산 혜택들을 발표했었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 예정되었던 많은 정책들이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예로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시행인데요. 저출산 대책이었던 육아휴직 1년 6개월 기간 연장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만 해놓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정부는 이 안건으로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하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마찬가지로 언제 시행될 것인지 아직은 확실하게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정부에서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저고위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탄력적인 육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2회 분할 사용이었던 육아휴직을 3회 분할 사용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신설하여 1년에 한 번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이 단기 육아휴직제가 꼭 필요할까? 쓸 일이 있을까? 네, 양육을 하다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 하더라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있다 보니 방학 기간 중에 연차를 따로 내거나 가족들한테 따로 부탁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어린이집 방학뿐만 아니라 아이가 입원을 해서 출근이 힘들 때처럼 가정보육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사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어 이미 단기 육아휴직을 다 사용했는데 또다시 긴급하게 사용할 일이 생긴다면 가족 돌봄 휴가 제도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각각 진행했었는데 통합 신청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급여 인상. 이미 뉴스에서 많이 언급을 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는 1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의 급여도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 상한, 이후 3개월은 월 200만 원 상한,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월 160만 원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월 150만 원 상한으로 최대 연 1,8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받았었는데요. 만약 법 개정이 된다면 1년 육아휴직 시의 급여 상한액은 510만 원 늘어난 최대 연 2,31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사후지급금 폐지 제도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행은 육아휴직 종료 후에 6개월 이상 근무 시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25%를 일시불로 사후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 나머지 25%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액을 지급받지 못했어요. 이런 이유로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여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5일로 분할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청구기간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작년 저출산 대책계획에서 발표했었죠. 하지만 이 부분도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아 24년에도 마찬가지로 변경 내용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행은 10일간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유연화. 현재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도록 시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간은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할 것이고
고위험 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전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작년부터 발표했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시행일이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이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방안도 작년 저출생 대책계획에서부터 발표했던 내용 중 하나였는데요. 이건 다행히도 24년 7월 1일부터 일부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하원을 하기 위해 등하원 도우미를 따로 고용하거나 회사와 출퇴근 시간을 조율해야 했었는데요. 이를 대신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최대 24개월까지 3개월 단위로 사용하며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을 만 12세까지 확대하며 사용기간은 최대 36개월로 늘어나며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24년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된 내용은 바로 급여 상한인데요. 이전까지는 주 최초 5시간 이내에 100% 급여 지원이었지만 7월 1일부터는 주 최초 10시간 이내에 100% 급여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육아시간도 변경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경기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혜택이라고 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에게 산모 1인당 5만 원 이내의 국내산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 4월 2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고 25년 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한에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아가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어도 24년 하반기부터는 당연히 시행될 것이라 생각했던 여러 정책들이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좀 혼동이 생길 것 같아서 추가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24년부터 육아휴직 기간 늘어난다고 했는데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 늘어난다고 했는데 왜 그대로지? 이렇게요. 이뿐만 아니라 인구 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목소리를 계속 내서 임신과 출산 관련된 정책들은 그냥 계획하고 발표하고 끝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법 개정이 되었으면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저출생 대책에 관련된 법 개정은 25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생 대책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있죠. 1년 6개월 연장이나 급여 인상도 당연히 좋지만 국가에서 1년이라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먼저인 것 같다고요. 맞아요. 실제로도 각 회사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도 다르고요.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불평등한 대우를 받기도 하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제시했던 정책들의 빠른 법 개정을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